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좀 답답한 댓글을 보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TV님인데요. 야,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보고서에 글자나 숫자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누가 봐도 먹튀하려는 명확한 근거가 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뭘 좀 알고 방송해라. 그 외 정상적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그 어떤 정정 요구는 불가하다. 알겠냐? 이게 어딜 봐서 정당한 정정 요구로 보이냐? 딱 봐도 금감원이 막은 거지.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금양 영상을 꼼꼼하게 보셨다면 이런 댓글을 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댓글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바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형님, 누님들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다를 때는 형님, 누님들이 말이 맞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이 댓글을 좀 강조하냐? 처음부터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인 거죠. 네,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똑같이 이분에게 이 빠가사리야, 어디서 세뇌 당해가지고 와서 이따위 댓글을 싸질러 놓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저는 상식이 있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하나씩 일단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많이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분명히 요 정정 요구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사정 예방적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는 금양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한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22조, 122조에요. 따른 조치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유상증자의 효력 발생을 막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금감원에도 전화를 했었고요. 금양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정정 요구 사항은 공개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요구가 이루어질까요? 주요 재무 정보, 사업 목적, 그리고 자금 사용 계획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불명확하게 작성된 경우겠죠. 지금 유상증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몽골 매출과 영업이익 완전 뻥튀기였잖아요. 93%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하향을 했어요. 그마저도 지켜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 그리고 애매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투자자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경우, 자금 조달 방식, 주식 발행 조건, 배정 방식 등 기술적 요건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은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이렇게 따졌었겠죠. 4,500억이라는 자금을 기존의 주주들한테 뜯어낼 때 이 돈으로 너희 회사가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어? 이걸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돈이면 충분해?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기장 공장뿐만 아니라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출자전화 3천억과 최대 주주 1,000만주 무상증여 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내에 금액 합산 오류, 계산 실수 등 정확하지 않은 숫자가 사용될 때 정정신고서를 요구를 하겠죠. 근데 사업 감사보고서, 작년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럼 정확하지 않은 숫자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의견 거절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이후로 유상증자 일정을 금량은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 내지 않고 꽉 차게 1월 17일까지 기다리다가 유증을 철회를 했어요. 회사는 유상증자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당초 목표했던 기재가치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상증자 정정신고서를 빨리 내라고 했습니다. 3개월을 꽉 차게 안 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주가는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중요 누락사항에 이제 자금 사용 목적, 발행 조건, 투자자 보호 등 핵심 정보 누락이나 불명확한 설명이 있을 경우인데 금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체 자금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 주주 및 신규 투자자들의 이익과 기업 가치를 고려해서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량이 타깃이다. 작년부터 고려아연, 이스페타시스, 현대차증권, 차바이오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최근에 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아까 이 TV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목퇴하려는 명확한 근거가 보여서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내라고 했을까요? 고려아연, 이스페타시스, 현대차증권, 차바이오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 공견하게 이 회사한테 따져서 얘기해보세요. 소송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이런 댓글을 싸질러 놓으면 어떻게 된다? 소송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분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세뇌 당했을까? 가스라이팅 당했을까? 누구에게 말은 못하죠.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자진 정정을 통해서 일부 정보를 보완을 했어요. 자금 조달 방식 선택 이유라든지 주주 소통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 등 이런 부분을 소명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좀 뭘 알고 댓글을 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관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통 압수수색은 유상증자랑 이제 정정신고서랑 달라요.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일 때 착수가 들어갑니다. 금량의 경우는 해외 자산, 몽골 광산 등 투자금의 실제 흐름에 의혹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압수수색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음모론 조장하는 인간들 많은데 속지 마세요. 공시 확인하고 제가 나중에 세관이라든지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한두 달 안에 적어도 5월 말 6월 초까지는 경영진과 거래 상대방 소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 상대방은 몽골이 있잖아요. 소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경영진을 소환하겠죠. 그래서 자금 흐름, 회계 처리,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 외 예를 들어서 지금 세관이죠. 세관과 나중에 검찰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추 금감원이나 거래소 등도 조사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6월 초까지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 7, 8, 9월 달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배임, 횡령 등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공시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 배임 횡령이 뜬다면요. 지금 예상 시나리오는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누구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근데 이런 걸로 음모론 조장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당연하죠. 돈이 되니까요. 조회수를 빨든 뭘 하든 돈이 되니까 이런 음모론 조장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낚이지 좀 마세요. 호구나 후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님에 한해서요. 그리고 너 왜 이런 얘기 하냐? 넌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 지난 영상이 100개가 넘어요. 꼭 하나씩 좀 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까지만 소통방 맞는다고 했는데 소통방이 제가 1월 12일입니다. 이거 보세요. 1월 12일. 올해 1월 12일이에요. 야, 그냥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너 어떻게 대응할래?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답도 알려드렸습니다. 야, 계잡주 너라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게 1월 12일이에요. 저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100% 체감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하지 못할 일을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금양이라는 회사는 리스크, 영상만 보셔도 제 영상 보지 않으셨어도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리스크 알고 있을 거다. 주가 조작, 엄청난 거품이 생긴 후에 제자리 찾아가는 종목이다. 고점 대비해서 8, 90% 하락은 일반적인 종목에서 보기 어렵다. 이 당시에 종가가 27,000원이었습니다. 27,000원. 마이너스 10%, 20%대 손절 놓칠 경우 고민 많이 한다.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 급한 돈 아니라면 3년, 5년 기다리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손절보다 버티는 거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당연히 기다려서 본전 또는 수익이 탈출하는 경우 비일비재하다. 과거 저도 이런 경험으로 손절하지 않고 성장주, 가치주 종목 올라가서 기다린 적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요. 그때 LNF, 에코프로, BM 저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론부터 넘어가자면 정정 신고서 제출 전까지 마이너스 40%까지는 손절해라. 그리고 비중을 70% 이상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0% 복구하려면 66.7% 상승이 필요한데 다른 종목 교체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이 당시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종목 3자리 이상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작하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그 당시 입장하셨던 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나우 아이비라든지 위세 아이텍 뭐 다른 종목들도 30%에서 40, 50%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50% 넘어가면 특히 마이너스 60%, 80%, 150%에서 400% 상승이 필요한다. 이쯤 되면 추 상장 폐지 되더라도 그냥 묻어놓고 생사를 함께 하자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금 대비해서 비중이 20, 30% 이하라면 손절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버티다 정지되더라도 남은 투자금 일어설 수가 있다. 비중이 적으면 힘들더라도 주식 투자 진짜 정리하고 남은 투자금 빼서 다른 투자할 수 있다. 근데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순간 몰빵에 가깝다. 결정이 쉽지 않다. 지금 제 구독자분의 이제 비중이 70%, 80%인 분들 많습니다. 먹구름이 가려서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현재 보여주는 위험으로 앞으로 나올 위험을 추론하면 장밋빛 미래보다 먹구름이 잔뜩 꼈다. 이 채널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이 작아서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자 기업, 리스크 있는 기업 최대한 피해간다. 소심한 개미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정신고서 제출되면 결과는 설 연휴 이후 나올 확률이 높은데 금감원에서 반려할지 수리할지 불확실성이 높고 근데 뭐 결과는 철회가 됐죠. 자진 철회입니다. 생각보다 유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다음 주 설 전까지 반등이 나오거나 2만 원 이탈된다면 비중을 최대한 정말 최대한 축소하고 3월 감사보고서 적정, 유상증자 수리 그리고 기장 공장 완공, 수율 80% 이상 뉴스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매수는 못한다. 하지 말라.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 만약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가정인데 전 분명 투자에 자신감 넘치는 소심한 개미라 안전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최대한 비중 축소하고 손절하라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은 오늘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항상 간단해요. 제 영상 보시면 구독자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냥 설문조사 10초, 20초 걸립니다. 다 공짜예요. 참여만 해주시면 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적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하셔라. 끝! 더 이상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 요 차트를 보면 금량 차트를 보면 1월 12일이죠. 여기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요. 그 전에도 10월 제가 중순부터 준비했었거든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계잡주 영상을 이때쯤 시작을 했어요. 10월 14일 그리고 20일 정도 이때 금량 영상을 처음 올렸습니다. 4만 원대 매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말 할 자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그리고 댓글은 제가 분명히 앞으로 경고 드리는데 제 영상 다 보고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